안녕하세요. 네, 지포노무입니다. 날씨가 따뜻했다가 또 오늘 또 갑자기 또 추워지고 있네요. 참, 그죠, 날씨가. 자, 지금 이제 저희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지역 마늘, 난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컸을 거고, 난지역은 이제 요만큼 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가 되면은 겨울잠을 자고 이제 새싹이 올라오면은 저희가 비닐 속에 있는 마늘을 비닐을 뚫어서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한창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요 시기 때 아니 1차 웃거름을 또 줘야 되고 물도 언제 줘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닐을 깔아 놓으면은 얘네들이 요 자체 토양이 가지고 있는 이 습이 올라오기 때문에 최소 한 일주일 뭐 3주까지는 잘 버티긴 합니다. 근데 봄에 또 한창 우리가 보통 가뭄이 많이 들면은 우리가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1차 웃거름을 또 곧 있으면은 뚫고 나서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내로 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비료가 또 녹아야 또 마늘이 또 잘 자라고 생기가 있어지는 것만큼 물을 언제 주면 좋은지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놔둬요. 놔두고 나서 가뭄이 심하면은 저희가 여기 자체 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서 물을 줍니다. 한 1시간 정도 푹 주는 방법이 있고, 비료를 뿌리고 난 뒤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근처에 수도가가 있으면은 1차 비료를 뿌려 주시고 물을 쭉 뿌려 주세요. 그러면 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물을 어떻게 주고 또 거기에 어떤 영양제를 주면은 이 마늘이 잘 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보통 300평 기준의 마늘이나 양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넣어야 될 1차 웃거름에 대해서 입상 황산가리 수용성 칼리 48% 들어가 있는 요거 우리가 보통 한 9kg 정도, 그리고 유한비료가 요 보시면 우리가 한 17kg, 이제 요렇게 해서 두 개를 섞어서 300평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9kg 17kg를 섞어서 밭에 이제 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도 유한비료랑 또 염화가리 요걸로도 이제 수용성 칼리가 들어가 있는 거랑 해서 여러분들이 맞춰갖고 요거 이제 뭐 17, 요거 뭐 한 8, 이제 이런 식으로 섞어서 사용을 해서 뿌리려고 그랬는데, 비가 만약에 자주 안 올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뿌린다고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아침에 이제 안개라든지 이제 그 수분이 쭉 하면서 어느 정도 녹여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그 밭에다가 이거 뿌렸을 경우에 공기 중으로는 날아가는 게 있고, 또 그냥 땅속으로도 용살되는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보통 비 오기 전에 만약 뿌리면 되는데, 비가 안 왔을 경우 이걸 뿌렸을 경우에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좀 더 여러분들 비가 오지 않을 때 좀 제대로 줄 수 있는 방법은 물비료라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보통 우리가 한 말 기준에 한 마리 20리터입니다. 20리터 기준에 0.2%의 요 지금 비료를 섞어서 물에 녹여서 20리터에다가 한 마리다가 섞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말 20리터에 0.2%라 그러면은 40g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한 15g, 요거는 기본적으로 한 25g 정도로 해서 두 개를 섞어서 물에 녹여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방법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물 한 마리 쓰지 않고 저희는 보통 요런 이제 고래통에다가 요게 보시면은 650리터 짜리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지포농부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종 눌러서 전체 알람 설정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무료로 더욱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등짐지고 한 말짜리를 쓰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밭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마늘밭이나 양파밭에다가 이런 고래통에다가 물을 채워서 우리가 만약에 요게 지금 500리터면은 20단말용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한 말에 40g을 그렸으니까 우리가 500리터에다가 1kg 정도를 우리가 저거를 섞어서 여기에다가 넣어서 녹여서 하시면 되고, 녹일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수용성이라도 제대로 그냥 요 자체 내에 녹이는 것보다는, 자, 녹일 때도 요런 양파 망에다가 우리가 그 화학 비료를 넣어서 녹이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그 우리 약대 노즐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등짐을 지는 한 말짜리에는 여러분들 뚜껑을 열고 바로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비료를 넣지 마시고
요런 양발에다가 여러분들이 한 발이 40g이죠. 40g을 넣어서 물에 녹여서 사용을 하시면은 찌꺼기가 많이 안 생겨서 덜 녹여서 하게 되면은 구멍이 막혀갖고 일하기에 참 불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발에는 우리가 0.2% 40g 그거를 잘 아셔신 뒤에, 근데 나는 전문용가용 말고 저거 다 사기도 힘들고 텃밭이랑 일반 기능기총 해갖고 그냥 적게 농사 짓고 있는데 저걸 다 못 산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우리가 보시면은 NK 비료를 보통 옷걸음으로 많이 평상시에 많이 씁니다. 원래는 전문가용처럼 식물에 원하는 영양분을 적정량을 원래는 맞춰서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NK 비료만 쓰셔도 농사가 망하진 않고 평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밑거름용으로 NPK 비료의 3요소입니다. 밑거름용으로 보통 여기 질소가 21, 인산이 6, 그리고 칼리가 7 요렇게 이제 좀 많이 들어가죠. 왜냐면 밑거름이다 보니까 상당히 식물이 생장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요만큼 들어가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NK 비료 전용 비료 같은 경우에는 18, 1, 15 여기도 18, 1, 9 숫자가 차이가 좀 나죠, 그죠? 그거는 뭐냐면, 먼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질소는 초창기에 좀 많이 필요하고 뒤로 갈수록 크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질소기가 상당히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인산이 1이고 밑거름은 6이죠. 왜냐면 인산 자체가 우리가 화학비료를 밭에 먼저 밑거름을 넣었을 때, 그때 1차 웃거름을 우리가 주기 그 시기까지 인산 자체가 잘 안 녹아요. 서서히 녹기 때문에 우리가 웃거름을 줄 때는 인산을 최대한 적게 해서 주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칼륨은 또 맞춰서 주고 있고, 뒤에 보시면은 고토랑 붕선은 요즘은 적정량을 넣어줘야 골고루 얘가 편식을 하지 않고 잘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웃거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NK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거를 하실 때도 NK 비료를 물비료로 지금 한말용 같은 경우에는 20리터에다가 우리가 40g, 그리고 아까 전에 고래통에는 20단말용에는 1kg 정도로 해서 양파망이라든지 그리고 혹은 양말에다가 녹여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거기에 뭐 칼슘 유황비료를 요것도 같이 수용성인 제품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타서 물비료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실 때 주의할 건 뭐냐면, 오차가 약간 있는 건 상관없지만은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식물이 타서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나 혹은 벌마늘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을 해서 수치에 맞춰서 적정량을 여러분들이 물비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장이 잘 안 될 때 주셔도 되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비료를 마늘에 그렇게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비가 보통 안 올 때는 그래도 1차로 뿌려 놓으면은,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우리가 왜 안개가 끼거나 약간 이슬이 내리면은 그 이슬이나 그런 안개에 의해서 요런 비료들을 뿌려 놓은 게 살살이 녹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1차적으로 저희가 요거를 뿌려 놓고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지금 마늘밭에나 양파밭에 요런 비료들이 뿌려져 있는 것들을 녹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물비료를 주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저희는 요 보시면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요런 이제 우리가 보통 아미노산제, 요런 영양제라든지, 그리고 한창 지금 고자리파리라든지 응애류라든지, 그리고 흑색사금 균해풍 이런 것들이 이제 얘네들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비료는 주실 때는 물비료만 주시고요. 그리고 영양제랑 같이 쌓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화학비료랑 우리가 또 안 맞는 게 또 어떤 종류들이 몇 가지씩 있는데, 우리가 병해충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반 식물 보호제라든지 그리고 살균제를 이렇게 또 물비료랑 같이 또 혼용을 하게 됐을 경우에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비료하고는 같이 혼용을 하지 마시고, 물비료는 물비료대로, 그리고 영양제랑 이런 아미노산제랑 그리고 일반 농약이랑 그리고 살균제는 같이 이제 보통 요즘은 혼용을 같이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혼용을 하시면 되고, 또 그리고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 계산을 잘 못해 하시는 분들은
요 지금 보시면은 작은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물비를 주실 때 요 물이 2리터예요. 2리터에 0.2%면은 4g이에요. 4g. 4g이면은 보통 우리 요 병뚜껑 요거 한 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의 양 정도면은 한 4g 정도 됩니다. 그거를 여기에다 타서 여러분들이 마늘밭이나 양파밭에다가 물비료를 이런 종류라든지 전문가용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우리가 황산칼리라든지 혹은 뭐 유한이나 이런 것도 혼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은 마늘을 또 그 시기에 맞춰 갖고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물비료 주는 방법, 저희도 물비료를 주긴 주지만은 보통 저희는 이제 뭐 농기구라든지 농기계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1차로 주고 이제 우끄럼을 주고 나서 보통 스프링클러로 이제 보통 비료를 녹인다거나 물을 주고 있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당연히 뭐 물비료를 준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더 잘 흡수가 되고 더 잘 크는 게 있어요. 근데 양이 많은 사람들도 물비료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스프링클러만 해서 주는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지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춰 갖고 좀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 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짜고 무료입니다. 네, 지포농부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이렇게 이제 농목이 또 시작이 됐고 거의 이제 마늘 뚫는 건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1차 우꾸름 저희는 줬고요. 그리고 나서 2차 또 3차 뭐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병해충 방지는 어떻게 하고, 또 거기에 따라 또 여러분들한테 큰 다른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춥습니다.